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10월 6일이고요. 긍정화건 361일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초심이 대단히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자주 가던은 아니고 종종 가던 삼겹살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제 기준으로는 삼겹살이 가장 맛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한 번씩 가거든요. 네, 삼겹살 하면은 삼겹살이 먹고 싶을 때 그 집을 가고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방문을 하고는 너무 큰 실망을 해서 아마 다음번에는 그 집에 가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추석날이기도 했고 5시부터 오픈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간 시간이 6시 반이 조금 넘은 시점이었고 거의 웨이팅을 한 30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인원은 적은데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아닥치다 보니까 아마 쳐내기도 힘들었을 거고, 그 다음에 홀 정리나 지금 홀 서버 응대가 원활하게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30분을 기다리다가 갔기 때문에 그 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웬만한 집에 방문을 했을 때는 고기가 굉장히 맛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미 30분을 기다렸고 배가 고픈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방문을 하자마자 제가 고기 5인분을 시키면서 된장찌개를 시켰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번에 구워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불판에 고기 5인분을 한 번에 굽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의 온도가 모든 곳에 다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가운데 부분은 잘 익지만 사이드 부분은 잘 익지 않는 그런 이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3인분 2인분 굽게 되면 응대가 잘 되지도 않을 것 같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냥 한 번에 구워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홀 서버 입장에서도 이제 편하겠죠. 2번 3번 왔다 갔다 해야 될 거를 한 번에 끝내면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던 것이 이제 화근이 됐던 겁니다. 일단 제가 예상했던 대로 가운데는 고기가 잘 익는데 양 사이드는 고기가 잘 익지가 않았고, 그래서 일부는 고기가 탔고, 그리고 그 고기 속 안이 약간 하얗게 좀 되어 있었습니다. 거의 익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뭐 따로 컴플레인은 하진 않았습니다. 일단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고기를 먹었는데 맛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부분은 고기가 굉장히 퍽퍽했습니다. 약간 퍽퍽하고 이제 그랬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그 고깃집이 와사비랑 그 다음에 젓갈, 고기를 이제 싸먹을 수 있는 그 젓갈을 주다가 이제 멜젓 소스로 이제 바꿨거든요. 그걸 다 없애고, 그래서 소금, 그리고 이제 그 쌈장, 그리고 멜젓 이렇게 이제 주거든요. 그러면 거의 이제 멜젓에 찍어 먹게 되는, 다른 뭐 별다른 소스가 없으니까요. 근데 오늘은 멜젓도 주질 않더라고요. 예, 까먹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멜젓도 주지 않았고 파절이도 주지 않았고 물도 갖다 주지 않았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이제 그 놓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서버가 응대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했었어야 되고 정신이 없었겠죠. 근데 고기를 먹었는데 너무 퍽퍽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진짜 고기가 너무 퍽퍽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거를 먹고 나왔는데 이게 단순히 고기를 잘못 구운 것인가, 아니면 고기의 그 거래처가 바뀐 것인가, 이제 이런 이제 의심이 조금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보통 보면 장사가 잘 되는 집들도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욕심 때문에 보통 그
원가 절감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 장사가 안 되는 집들은 안 되니까 원가 절감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것도 라면집이었는데, 그 소스를 바꾸면 안 되는데 그 소스를 바꾸더라도 맛이 비슷하다면서 더 싼 소스를 자꾸 찾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먹어봤을 때는, 저는 그때 일본 라면을 매일 먹었었기 때문에 맛이 분명히 달랐거든요. 근데 사장님은 아니라고 하면서 결국 그 소스 원액을 바꿨는데, 결국 그 점포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없어졌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겠죠. 근데 고깃집도 뭐 이게 원육이 바뀌었다라고 제가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결국 고깃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은 고기입니다. 고기. 근데 이 고기를 약간 섞어 쓰는 건가? 아니면은 고기를 잘못 구웠기 때문에 그런 건가? 아니면 고기 거래처가 바뀐 건가? 라는 그런 의심이 들면서, 뭐 바쁘고 말고는 뭐 저한테는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저는 돈을 내고 그 고기를, 맛있는 고기를 먹으러 갔고, 근데 그 고기가 너무 맛이 없었고, 그다음 고기가 탔고 익지도 않은 부분들도 있었고, 멜젓도 안 갖다주고, 물, 그리고 파절이도 안 갖다주고, 여러가지로 그냥 응대가 그냥 엉망이었습니다. 개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숯을 이제 빼려고 하는데, 빼드릴까요? 라고 물어보길래 빼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빼면서 고기가 이제 막 흐트러져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빼고 난 다음에 고기를 다시 이제 먹기 좋게끔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휙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완전 거기서 게임이 끝나버렸습니다. 두 번 다시는 그 집을 가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초심을 잃게 되면 이게 정말 안 된다, 안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초심을 그냥 잃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창업풋살 아카데미 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 저도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결국 교육에 대한 것은 절대로 타협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된, 그런 경험을 하게 된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지금 상황이 힘들거나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지켜야 할 그 본질에 대해서 타협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고 질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첫 번째,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한다. 두 번째, 나는 내가 좋다. 세 번째, 나는 무한한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다. 네 번째,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 다섯 번째,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여섯 번째, 나의 정체성은 연봉 2억 원을 버는 창업풋살 아카데미 경영자 잘될 운명 황치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일곱 번째, 황치훈은 잘될 운명입니다. 황치훈은 잘될 운명입니다. 황치훈은 잘될 운명입니다. 여덟 번째, 나는 운이 정말 좋은 사람이다. 나는 운이 정말 좋은 사람이다. 나는 운이 정말 좋은 사람이다. 아홉 번째, 창업풋살 아카데미는 대한민국 최고의 유소년 풋살 클럽이다. 창업풋살 아카데미는 대한민국 최고의 유소년 풋살 클럽이다. 창업풋살 아카데미는 대한민국 최고의 유소년 풋살 클럽이다. 열 번째, 창업풋살 아카데미는 매출 5천만 원을 달성했다. 11번째, 창업풋살 아카데미 선수단 100명 달성했다. 창업풋살 아카데미 선수단 100명 달성했다. 창업풋살 아카데미 선수단 100명 달성했다. 12번째, 딱 5,000평 규모의 부동산 가치 100억 원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풋살이즈 라이프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가 됐다. 13번째, 김해시 풋살연맹 최초로 유청소년 FK 실내 풋살 리그를 개최한 유일한 도시가 됐다. 14번째, 이렇게 초심을 잃지 않고 교육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을 하지 않고 끊임없이 연구 개발하고 업그레이드 하기 시작을 했더니,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창업풋살 아카데미 매출 5천만원, 그리고 선수단 100명,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유소년 풋살 클럽이 되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출판사와 계약을 하고 책 출간을 했더니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고 수많은 곳에 강연을 해가 들어오고 수많은 자영업자분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됐다. 모든 것이 반드시 다 이루어졌다. 감사합니다.